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수승화강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구를 닮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인간은 여타 다른 동물들보다 얼굴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요. 왜냐면은 다른 동물들은 옷을 안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옷을 입고 있고 얼굴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관상이라는 관상학이라는 것도 생겨났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뭐 옷으로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얼굴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기준도 있고 그것에 대한 오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얼굴.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기 눈이 있고, 그리고 코가 있고요. 콧구멍도 있고, 입술도 있고, 그리고 눈썹 있고요. 귀 있고, 머리털도 이렇게 있겠죠? 네. 밑에 나온 사람 맞고요.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관상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얼굴이라는 게 몸의 축소판인데, 제가 예전에 수승화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차가운 기운은 위로 올라오고 따뜻한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본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입술은 우리 몸에서 밑에 있잖아요. 입술은 빨개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입술 색깔이 그 좀 파랗거나 하얗거나 그러면은 건강에 좋다라고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입술은 붉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은 되게 좀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입술에다 뭐 바르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입술이 갈라진다라는 것도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촉촉하고 이렇게 아무튼 붉은색이 띄어야 되고, 그렇다고 눈이 충혈되면 어떻게 되죠? 눈이 충혈되는 것도 건강에 좋은 게 아닌 거죠. 화가 올라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이쪽은 밑에 있고 이쪽은 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눈은,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칠할 수는 없고, 눈은 하얘야 되죠. 하얗다라는 거는, 네, 눈은 하얘야 돼요. 여기는. 자, 그리고 머리에도 열이 올라가면 좋지 않아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머리에는 열이 올라가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열이 있긴 있어야 돼요. 이게 머리가 숲이라고 했죠. 머리카락이. 그래서 숲에는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물만 많아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물이 조금 더 많고 양이 있는 상태여야지, 음양이 같이 있어야지 되는데, 뭐 아마 양의 기운이 너무 없으면은 머리카락이 조금 가늘 거예요. 자, 우리가 여성들은 글 보고, 여성은, 그리고 여성은 머리카락이 좀 가늘고 부드럽죠. 물론 이것도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여성은 비교적 머리카락이 가늘고 부드러운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굵고 거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머리카락에서 비교적 남자들은 양의 기운이 더 많아요. 양이라는 거는 조금 더 굵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음의 기운이 머리카락이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머리카락이 가늘고 조금 더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열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굵고 거칠어지다가 나중에 더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좀 알림이 울려서 죄송합니다. 양의 기운이 너무 많아서 사막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눈썹 부분이
자, 이 눈썹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깨.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눈두덩이가 튀어나온 경우들이 많죠. 왜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골반이 넓어서 하체에 더 무게중심이 실리는 경우가 많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이 남자들은 어깨가 넓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눈두덩이가 어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싸울 때 이 눈두덩이가 튀어나와 있으면 눈을 더 보호하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더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인종에 따른 차이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눈두덩이가 튀어나와 있는 게 좀 더 남성적이에요. 왜? 싸우는데 더 용이하거든요. 광대뼈도 마찬가지고 이런 뼈들도 마찬가지고, 남성스럽다라는 거는 광대도 그렇고 이런 턱도 그렇고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천연적으로 싸움을 했었을 때 조금 더 눈이나 여러 안들을 뼈가 크니까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코는, 코 부분은 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폐 부분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코로 숨을 들여 마시죠? 코로 숨을 들여 마시는데, 이 안에는 마치 폐 모양처럼 이렇게 부비동이라는 게 있어요. 부비동이라는 게 물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뭐 한 네 군데 정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가장 큰 부비동이 여기에요. 여기가 부비동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코가 막히잖아요. 코가 막히면은 여기에 콧물들이 쌓여요. 네. 여기 이렇게 코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실제로 소리를 울려주는 울림통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서 뇌에 열을 식혀줘요. 마치 엔진과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을 보면은 차이가 이제 발성부터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갓난아기들은 열이 더 안 내리잖아요. 그 이유가, 아주 애기들은 이쪽 부비동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부비동들 있죠. 이런 부비동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서 뇌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비동이 아주 갓난아기들은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면서 점점점 이게 생기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이쪽으로 얼굴 쪽으로 숨을 많이 들여마시지 않고 복식호흡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말도 정확하게 하질 못해요. 이 부비동이라는 게 막혀 있으면 우리가 감기가 들면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부비동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말을 어른들처럼 또박또박 하기도 힘든 거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얼굴 쪽에 있는 두개골들을 울려서 소리를 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뇌에 열을 식혀줘요. 폐의 기능과 비슷하죠. 차가운 공기를 마시고 다시 또 그 공기를 내뱉게 되고. 근데 이 안에서 굉장히 역설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가지로 규정 짓기는 굉장히 힘든데, 비교적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얼굴에서 비교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이 턱이 있죠. 턱과 입을 기준으로 밑에는 하체라고 보시면 되고, 윗부분 전체는 상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입을 벌렸을 때 윗부분이 상체, 그러니까 밑부분이 하체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이성을 봤을 때 키스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입 같은 경우에는 식욕과,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식욕하고 성욕하고 비례하거나 뭐 비슷하다. 그 이유가, 자, 우리가 하체와 상체에 만나는 부분에 뭐가 있죠? 성기가 있죠. 성기와 비슷한 역할인 거예요. 이 입이 우리가 먹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적인 교감을 나누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입술로 뽀뽀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혀가 성기랑 비슷한 거예요. 네. 되게 맛을 보기도 하고, 아무튼 좀 깊은 뽀뽀가 아니라 키스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네, 혀를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음, 여기서 약간 좀 실제로의 몸하고 다른 건 있죠. 그러면은 내장이나 그런 것들은 다 어디 갔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몸이랑 완전히 대칭이 되진 않아요. 여기 뇌 있죠? 뇌. 뇌들이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생겼잖아요. 꾸불꾸불하게 생겼잖아요. 이 뇌가 상대적으로 내장의 기능을 해요. 내장이랑 약간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장에서 반응이 와서 이렇게 장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배 아프거나. 그리고 뭐 사촌이 땅 쓰면 배 아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실제로 장 같은 게 제대로 뭐라고 해야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얼굴의 모든 것들을 대칭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게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되게 역설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냐면은 얼굴 상태만 봤을 때 몸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꼭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걸 한번 싹 다 한번 지워 볼게요. 아이고, 여기까지 지워지면 안 되는데. 자, 이 입 안에 입 안에 침이 고여야 되는 침이 고여야 되거든요. 침이 고여야 돼요. 입 안에는. 이거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수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입 안에 샘처럼 침이 고여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몸 전체로 봤을 땐 이 안에서는 얘가 밑에 있지만 이 몸 전체에서는 어쨌든 얘가 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의 기운은 위로 올라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여기가 더 물의 기운이 많아서 차가워야 되지만 입도 몸 전체로 봤을 때는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여기가 무조건 불의 기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물의 기운이 넘쳐야 돼요. 침이 있죠. 그러니까 어릴수록 되게 침이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뭐 침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성적 흥분을 하게 되면은 침의 그런 점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실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게 물이 위로 원활하게 올라오지 않으면은 입안이 말라요. 뭐 여러 경우가 있어요. 뭐 담배 피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이 음과 양의 순환이 잘 안 돼서 입에 침이 잘 고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만 놓고 보면은 여기는 양의 기운만 가득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음과 양의 기운이 가득해야 되는 곳이에요. 왜냐? 상대적으로 여기는 위에 있으니까요. 물의 기운은 위로 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시 또 양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양의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음의 기운이 딸려오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을 할 때 이 그러니까 다른 의학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연구 결과들을 봐도 침이 굉장히 작용하는 역할들이 많거든요. 천연적인 소화제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침이 이 물의 기운이 올라와야 돼. 이런 게 좀 역설적이라는 거죠. 이 다른 부분들도 좀 비슷비슷해요. 자,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귀도 우리 몸의 축소판이고 손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몸의 축소판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도 완벽하게 대응이 되진 않고 귀 같은 경우에도 온 몸과 완벽하게 대응이 되지는 않아요. 상대적인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것을 그림에 어떤 식으로 대칭적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냐면은 그냥 이 위에다 그냥 쓸게요. 빨간색으로 해서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제가 우주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우주를 가보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우리 얼굴은 우리 몸을 닮아 있어요. 우리가 그 뭐지, 세계적으로 지형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특성을 약간 닮아 있는 그런 거 있죠.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대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우리나라는 산도 좀 이렇게 둥글둥글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좀 둥글둥글 하다라든가. 하여튼 저는 뭐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우주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제 몸을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또 우주를 유추를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몸의 상태를 판단을 하고, 몸의 상태를 보면서 얼굴을 유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작은 것과 큰 것 서로 유추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같지는 않다. 이게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지. 이렇게 제가 예전에 그 심근경색이 왔었을 때 병원에 갔을 때 거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얼굴이 멀쩡한 사람이 심근경색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셨는데, 제가 심장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만 보고 이거를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나 상대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그것이 꼭 직접적으로 얘가 이러니까 이렇다. 이것은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우리가 논리적이나 철학적이나 여러 가지 오류가 범해지는 큰 계기가 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것을 보면은 큰 것을 알 수 있다. 저 사람의 작은 버릇을 봤으면은 저 사람의 뭐 다른 일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다. 뭐 그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저것만 그냥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오류와 역설이 항상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뭐 사실은 얼굴에 대한 이런 수승화강, 얼굴의 그런 균형,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기는 한데, 그렇지만 이게 좀 너무 길기 때문에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뭐 담배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왜 담배에 중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여기서 이 얼굴에서 심장은 또 어느 위치일까요? 심장은 좀 어느 한 군데에 들어있지 않고 좀 여러 군데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이마도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혈들이 있고, 뭐 혈자리 같은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뭐 이 위에 백혈도 있고 뭐 혈자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까지 얘기하지 않고, 아무튼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를 해볼게요. 자, 눈 같은 경우에는 간이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경우들도 많죠. 근데 눈도 뇌의 일부이기 때문에 눈을 간이랑 대칭해서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눈두덩이와 요 광대 쪽은 어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깨로 보시면 되고, 요쪽은 목이나 심장, 요 코는 폐, 그리고 이 하관 이쪽 턱은 이 턱이 골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턱, 하체와 상체와 하체가 만나는 곳. 그리고 입이 또 입안에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입이 이제 성욕, 식욕. 그러니까 우리 배 쪽, 하체와 상체가 만나는 쪽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쪽에 성욕과 식욕이 같이 있는 곳이다. 뭐 다른 여러 가지 혈들이나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많은데, 뭐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연구를 하면서 작업을 볼 때 세상을 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연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할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